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 촬영 나갔을 때도 정말 춥지만 또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또 아파트 언박싱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신축 아파트들 사전 점검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축 아파트 단지 보면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경, 제가 저번 주말에는 그 성봉역에 있는 이 파크나인 2차를 다녀왔습니다. 예, 파크나인 2차를 다녀왔는데 그게 너무 그 조경을 정말 석가산이 이 아파트 안에다가 이제 요즘엔 계곡이나 이렇게 암석 같은 거를 통해서 산처럼 미니 산처럼 꾸며놓거든요. 석가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웅장하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거기엔 또 평형대가 중대형이라 가지고 어 30평대 34평부터 99평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게 있죠.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또 펜트하우스에는 또 꼭대기에다가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그게 펜트하우스 전용이에요. 그게 분양가를 보면 이제 2018년에 이게 분양을 했는데 이 보면 2018년이 다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분양했던 단지들이 다 2배 이상 간 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이 성목역, 이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 앞에 이 지역들 보면은 성목역도 마찬가지고 뭐 상현, 뭐 수지구청 뭐 이런 데 다 보시게 되면은 구축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준신축 정도랑 신축이 워낙 귀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지금. 근데 뭐 가보니까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몰이 성봉역 롯데몰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언박싱 찍고 또 롯데몰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정말 잘 해놨어요. 예. 요즘에 그래서 이 아파트와 시설들이 잘 들어가는 이 수도권 지역은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본이 많이 풀리는, 돈이 많이 풀리는 유동성 장에서는 이런 신축, 역세권, 그리고 서울과의, 강남의 인접성이 뛰어난 단지들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보셔야지 또 알게 될 거고, 또 이런 얘기하면은 아파트가 다 똑같지, 구축이나 신축이나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신축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눌러보시고 도시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신축을 찾는 거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이렇게 다니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2021년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축 단지를 보고 저는 또 주변 단지나 전세가나 매매가를 체크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임대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전세가가. 예. 그래서 갭이 작년보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나 실소유자 분들도 내성이 생겼어요. 내성이 생겨서 지금 당장 거주할 단지를, 원래 보통 집을 처음 사게 되면은 내가 거주할 단지를 찾게 돼 있습니다. 예, 거주를 하면서 그 투자를 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단지, 대장단지, 신축단지, 역세권 단지를 내가 전세를 껴놓고 사놓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내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고쳐먹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유튜브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뭐 전세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요즘에 특히 이 상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결정을 하러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뭐 어디가 괜찮을까요? 뭐 이러한 정도로 질문을 했더라면 지금은 단지를 2군데, 3군데 정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낫는지, 장단점은 뭔지, 또 시나리오 구성, 뭐 이런 것들까지 물어보니까 더 디테일해지고
오늘 얘기를 듣고 바로 결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올해 2021년이 폭풍의 눈이구나. 지금 살짝 잠잠한 그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에 움직이는 데가 강북 일부 지역하고 서초,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청주나 뭐 평택 이런 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고, 갭도 적당하고 이런 게 이제 송도에 분양권 말고, 분양권 말고 신축 내지 준신축 단지 정도로 진입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늦으면 이제 랠리가 끝나는데, 어차피 요런 단지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얘기를 듣고라도 한번 그 지역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굳이 선택을 안 하시더라도 보는 눈이 길러지고, 매수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도 뭐 인천 지역, 송도 지역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는 징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오늘은 좀 다른 것들이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맨날 하는 신규 입주 물량 부족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피스텔까지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왜 가격이 올라갈까?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제에서는 오피스텔마저 급등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급등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전세가입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급등 수준은 아니고 상승 중이다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갈립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다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제 채널에서도 오피스텔 살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조회수도 굉장히 좀 있는 영상들인데, 오피스텔 고를 때 제발 보고 고르세요. 그냥 산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 나머지 부동산들 종목이 올라갔으니까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절대 안 오르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르셔야겠죠. 자, 오늘 주제만 얘기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7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올해 2021년 저는 역대급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작년이 상승률이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7% 정도 이 전국적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역대급인데, 서울이 10%가 좀 넘게 올랐고요. 뭐 인천, 경기 지역도 올랐습니다. 경기가 뭐 더 올랐죠. 이런 것들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게 오를 수가 있고, 이 상승이 여태까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에 답은 공급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은 3기 신도시다라고 보시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25년 그쯤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24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순환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2021년 봤을 때는 수요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서울 쪽에 규제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몰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방 시장으로 이제 순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로 봤을 때 더 많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곳이 또 지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안정성을 가지고 장기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지방 쪽에 수익률을 볼 건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겠죠. 아무튼 간에 모든 도동 간에 이 폭등 징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주식 보십시오. 주식 지금 계속 그 데이 트레이더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같이 스윙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에서는 덜 먹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면서 가는 장에서 이 수익률을 남들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종목 잘 골라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돈 제일 많이 법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래요. 잘 골라서 오래 가져가시는 분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절벽이라는 말은 그렇죠. 공급절벽 매매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대안이었고요. 공급절벽의 그 전세, 임대 대책에서는 1119 전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임대입법도 불과 한 2달, 3달 만에 큰 효과를 보여줬죠. 그래서 1119 대책도 사실 효과를 대책이라고 하면 바로 즉각적인 그 효과를 보여줄 만한 거를 펼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임대가 폭등으로 인해서 1119 대책이 나왔고 호텔, 사무실 개조, 그리고 주택 매입하는 거죠. 이 미분양된 것들, 그리고 신축 지을 것들 미리 매입하는 매입주택 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전세난이 벌어진 면적과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히려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는 그 시행사분들 배만 불려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 높은 가격에 그 계약을 하고 짓는 분들이 상당수가 보이더라고요. 예, 이건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분양이 너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얼마 전에 넘긴 걸 제가 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전세를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어느 정도는. 근데 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좀 봅니다. 예. 자, 처음에 제가 경고했듯이 자, 대책에서 나오는 주택 수요와 전세난의 본질적인 수요와의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지금 전세난의 문제는 1, 2인 가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3, 4인 가구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 면적이 클수록 전세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그 월세나 전세를 할 때는 이 금액대가 가벼운 이전만 하더라도 그 지금의 임대난이 벌어지기 전에는 오히려 이 오피스텔 신축 그리고 다세대 신축들 보면은 이제 투룸 구조, 쓰리룸 구조에서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사는 업무 지역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파트보다도. 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이 아파트가 그냥 그동안 못 올랐던 게 한 번에 오르는 것처럼 이 5천 1억씩 그냥 올라가니까 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다가구 단독 뭐 오피스텔 이런 애들이 전세가가 안 오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요즘에 또 얘네들도 상승률이 높습니다. 데이터로 또 다 나오거든요. 자, 지금 상승률을 볼게요. 오피스텔 면적단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이 전용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를 보니까 0.38% 상승했습니다. 이게 작은 수치가 결코 아니거든요. 전세가니까. 자,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 이게 일반적인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0.68%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족형으로 들어가는 면적인데 60에서 80제곱미터가 1.14%. 이거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예. 분기에서 상승률입니다. 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건 이제 1.11%니까 중형 면적, 아파트로 샀을 때 중형 면적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4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정말 1, 2인 가구가 들어가는 신혼부부 정말 들어갈 정도 사이즈죠. 이런 거는 반 정도밖에는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그 상승뿐만 아니라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원룸, 투룸, 쓰리룸 있잖아요. 빌라도 보면은 투룸, 쓰리룸 매물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매매가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또 이것도 갭이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그 투자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전세가가 올해 더 오를 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땅값이 비싸서 이런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요즘에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5년, 16년처럼 이렇게 많이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뭐 하남이나 뭐 신도시 입주 물량 그리고 서울도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 이 땅값도 적당했기 때문에 또 15, 16년에 신축이 많이 생기면서 16년 하반기부터 이 빌라 시장에도 역전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 빌라 전세가도 뭐 몇천씩 올라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 올해 또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빌라 하면 이제 재개발 지역, 또 지분 쪼개기 들어간 그 빌라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데는 이제 투자금이 전세 금액 때문에 적게 들어가죠. 예, 재개발 투자하는데 매물 가격은 더 높지만 투자금은 더 작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지금 매매가도 2020년 4분기 오피스텔 규모별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요. 보면은 이 면적 작은 거 1인 가구는 조금 이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죠. 이거는 솔직히 똑같다고 봐야 되지. 0.17, 0.16은. 근데 이제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그 오피스텔들. 이거는 단순히 뭐 이 문제도 있겠지만 뭐 학군지 영향이 좀 컸다고 봐요. 이때 그 오피스텔은 또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또 많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취득세에서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특성이 모이고 전세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모든 많은 면들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연상승이 아니라 3분기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상. 예.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1%가량 이 매매가가 또 올랐으니까 작게 올라간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학군지 이 목동에 있는데 오피스텔이 좀 많죠. 예. 중심에 이제 중대형 오피스텔이 많은데 보면은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도 이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 봤다고 봐야죠. 예.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0년을 정리를 해서 보자면 이제 KB, 예, KB 감정원이랑 KB랑 다릅니다. KB 기준 2020년 전국 집값 상승률이 8.35%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예. 이 8.35%를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면은 뭐 5%대, 뭐 6, 7%대 아마 그 이상호 대표님이 제일 근접한 수치로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오른 거죠. 예. 자, 그리고 이게 2006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라는 점.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이전에 2006년이 노무현 정권이었죠. 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이 10% 넘게 올랐고요. 6대 광역시도 7%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전셋값도 6.54%가 올랐어요. 이거는 또 아까는 14년이 됐잖아요. 이 전셋값은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입니다. 예,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보다 내년 전셋값 변동이 더 클 겁니다. 예, 지금 6.54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예, 그래서 21년 전세 불안은 고스란히 매매시장 상승세를 더 키울 겁니다. 왜? 전세가를 올리니까. 전세가를 올리니까. 근데 신규 입주 물량에 풀립니까? 시장에? 많이 안 풀리겠죠.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실거주 요건도 풀려. 이제 분상제 걸려버리면 당첨되면은 의무 거주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면이 있는데 신규 입주 물량은 얼마 나오지도 않고 추가로 더 나올 거로 예상되는 것들도 이제는 다 시장에 맞물릴 수가 없습니다.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이게 어렵다. 특히 서울도 입주 물량 반토막 나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전세가율이 아주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하루가 다르게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서울의 중심 입지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좁아졌습니다. 뭐 이전에도 이 얘기는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신축은 다시 도망가긴 했는데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신축이 요즘 투자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실수요자들이 예전에 투자자들이 하던 그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에 실수요자인데 무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내성이 커져가지고 당장 거주를 못하는 건 알고 있어요. 매매가가 높다 보니까. 근데
전세를 껴놓고는 비벼볼 수 있으니까 미래에 이제 거주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투자 우선,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아무래도 그 막판에 스퍼트를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갈 수 없는 거를 전세가가 좀 올려놓은 게 아닌가. 막판에 이 강남이랑 뭐 거래가 뻥뻥 터졌으니까 지금 전세가 역대급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얘기 나온 이 오피스텔 대체주택이죠. 대체주택까지도 이제 임대 상승으로 인해서 멱살 잡고, 전세가 멱살 잡고 매매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규제 지역이 많이 늘어났죠. 이제는 뭐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 규제 지역 확대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둘로 나뉘게 된 겁니다. 아예 규제 지역 중에 우수한 지역으로 장기 전략으로 가든지, 그 와중에 비규제 지역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든지, 뭐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뭐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비규제 지역 중에 경강선에 영향을 받는 이천, 여주 지역 아직까지 그 진입이 없고, 오히려 이제 규제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택 쪽 그리고 청주 쪽, 이들 지역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급해뒀던 인천, 뭐 송도,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지금 좀 활발하게 간 보시고 뭐 진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 좋아질 지역, 미분양이 이제 끝났거든.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및 미분양, 방금 얘기했던 부분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또 이것도 역대급이야. 다 역대급이네. 지금 수도권의 그 미분양 물량이, 이거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183호, 지방은 2만 호 정도입니다. 이거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치예요. 역대급 미분양 그 수치가 이렇게 적은 적이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이 미분양 주택은 사실 통계보다 실제로 더 적을 것.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미분양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파트 분양합니다 해서 청약홈 나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사업자가 짓는 주택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중에 풀지 않는 물량들도 여기는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는 그렇거든요. 뭐 제가 아시는 분도 뭐 좀 냅뒀다가 잠궜다가 팔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통계보다 실제로는 더 이 미분양 수치는 더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수도권 물량도 뭐 20% 이상 감소가 되잖아요, 입주 물량이. 그리고 서울은 반토막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도권 지역 중에도 공급이 많았다가 갑자기 이제 뚝 끊기는 지역들이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포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1년, 22년에는 없어요, 공급이. 그래서 송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멤버십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수도권 지역 중에 상승분이 더 클 거라고 본다. 서울 쪽보다 이 수익률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동안 공급이 많았다가 뚝 끊기는 지역은. 왜냐? 공급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눌려 있었거든. 근데 눌려 있었지만 이제 수요자들이 가격이 눌려 있는 데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지역들로 수요자가 오면서 상승분이 더 커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서초랑 강북 지역이 좀 이제 신고가 갈아치우고 상승률이 높았는데, 강남도 이제 없어요, 물량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할 줄 알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 물량도 얼마 안 남았고요. 얼마 안 남았고, 나머지는 뭐 장기로 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풀릴 수 있는 절차상 보면은 지금 당장 이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22년 강남의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은 극악입니다. 아예 없어요, 뭐. 그래서 강남이 안 오르고 100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전세가는 더 올라갈 텐데 말입니다.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매매가는 위로 또 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시장 상황이에요. 예, 지금 여기에 변수는 저는 누구보다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이러한 부작용을 야기했던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그러면은 조정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건데, 그 외에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지금 유동성 장이긴 하지만 언제 또 긴축으로 갈지 모른다. 또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다 보면 결국 조절하면서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에요.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하나만 보고, 예, 하나만 보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면을 고려합니다. 그중에 뭐 자산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물가예요, 물가. 예. 거기서 이제 근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냥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고용 지표를 봐야 됩니다. 고용 지표가 최악이면은 물가가 오르고 싶어도 못 오릅니다. 예. 전체적인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이 평균적인 이 그 고용 지표나, 그리고 뭐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지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는 지금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근원 물가도 지금 아직 뭐 역대 최저다, 뭐 상승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얘기예요. 지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락의 이유가 없고, 지금 토지 시장은 난립니다, 여러분들. 토지 시장은 난리고, 공공재개발도 난리고, 지금 돈이, 투자로서 돈을 굴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뒤처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이 안정적이면서 이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이 체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 것만 남았다, 거품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더 위험하고 더 리스크가 있고 여러분들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반대로 해보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가 좀 길어졌죠. 오늘은 올해 2021년에 가격 하락은커녕 올해 작년보다, 2020년보다 더 상승률이 커질 수 있는 이 불안정, 이 역대급 전세가 상승의 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예,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이 매매 시장의 자극, 이게 올해의 주요 포인트다. 여러분 지금 이 5천 1억 돈 없다고, 투자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1억 이상만 있으셔도 이 재개발도 꿈꿔볼 수 있는 곳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찾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답답한 거죠. 그럼 주식이라도 하시면서 좀 테크니컬하게, 뭐 지금 이렇게 유통되는 이 인플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내가 쟁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이 본인의 갖고 있는 돈, 예를 들어 5천 1억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지금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뭐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 카페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개발, 공공재개발, 재건축 정보 많습니다. 놀라운 부동산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정보들도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 궁금한 점도 남기시고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 강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